저번 주에 열심히 나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그 영상을 올려줬어요. 영상들 잘 봤죠? 영상은 여러분들 봤겠지만 1시간 한 20분 정도로 구성되어 있었고, 첫 번째로는 귀를 저번에 붙이지 않았어요. 붙이지 않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 끝부분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얼굴로 연결되는 요 부위의 자연스러움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문제점들이 있죠. 그래서 귀를 하나하나씩 다 선들을 추가해 가면서 필요한 라인 부분들을 붙여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바로 지브러쉬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도 되지만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들 지브러쉬 다루는 방법을 모르잖아. 그래서 예전에 내가 강의했던 지브러쉬 기초 부분들을 다시금 편집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지브러쉬는 화면에 보게 되면은 2.5D 같은 기본적인 툴의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3D로 모델링 데이터로 변환을 시키는 거는 이제 에디트 버튼을 누르면 변환이 된다 그랬고, 임포트 해가지고 불러드리게 되면은 이와 같이 면 개수를 늘려가면서, 이거는 초창기 가져온 거고 바로 불러드린 거, 불러드렸을 때 디바이드 단계를 높여서 바로 불러드렸을 때 단계고, 굉장히 어색하잖아 이렇게만 봤을 때는. 근데 이거를 지브러쉬로 한 1시간 정도 다듬어 내니까 어떻게 됐어? 이와 같이 꽤 그럴싸한 형태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어요. 지브러쉬는 브러쉬로 조각하듯이 뭉개고 또 튀어나오게 하고 들어가게 하고 면수를 늘려가면서 깊이 있는 부분들을 패이게도 만들고 세밀하게 만들어가면서 전체적인 작업 결과물들을 다듬는, 그리고 꽤 세밀하게 표현해주는 그런 모델링 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두 개를 비교해보면 알겠죠. 이거는 3D Max에서 바로 작업한 거, 디바이드 단계만 높여준 거. 디바이드 단계는 터보 스무스를 적용시킨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여기 디바이드 단계를 한 단계 높여줄 때마다 면수는 곱하기 4가 돼. 면수가 4배씩 늘어나게 되는 거죠. 4배씩 한 단계 높여주고. 보통 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카드가 1070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정도 그래픽 카드면은 면수를 500만 개 이상 사용할 수가 있어요. 서브 툴에 보면은 이 서브 툴 하나당 500만 개니까 거의 1억 개 이상도 면수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러드리고, 지오메트리에서 디바이드 단계를 첫 번째로는 높여주면서 사용한다. 그런데 이 디바이드 단계를 높여주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 낮을 때, 면수가 낮을 때는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여줄 수가 있어요. 많은 부분들을 늘려주고 줄여주고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면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조절하는 부분들의 범위값들이 촘촘해지기 때문에 세밀하게 움직여지겠죠. 그래서 초기에 이 무브 브러쉬, 크레이 빌드업, 크레이 브러쉬 스탠다드는 이 사용하는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으로 해줘야 될 브러쉬는 바로 무브 브러쉬. 무브 브러쉬를 왜 사용하냐면은, 처음에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이 형태를 먼저 조절해 줘야 돼. 형태. 네. 형태를 조절해 줘야 될 때는 첫 번째로는 이런 머리 형태도 보면은 좀 어색하잖아요. 머리 위쪽 형태를 조절해 줄 때는 이렇게 동그랗게 표현해 줄 때 무브 브러쉬를 사용하면 가장 효과적인 무브 브러쉬. 첫 번째로는 무브 브러쉬를 사용해 준자. 무브 브러쉬. 그래서 무브 브러쉬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형태를 만들어주고, 두 번째로는 크레이 빌드업하고 크레이 브러쉬를 쓰는 거예요. 크레이 빌드업하고 크레이 브러쉬는 조금 다른데, 크레이 빌드업 같은 경우에는 브러쉬를 하게 되면 굉장히 강하게 튀어 올라오게 되죠. 굉장히 강하게 튀어 올라. 크레이 브러쉬는 좀 부드럽게 튀어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크레이 빌드업과 크레이 브러쉬를 활용해 가면서, 크레이 빌드업은 너무 안쪽으로 푹 들어가는 부분들, 예를 들어 이렇게 팍 들어갔어요. 그런데 과감하게 펴줄 때 크레이 빌드업을 이용해서 덩어리감을 주고, 다듬어 줄 때는 크레이 빌드업도 마찬가지. 크레이 빌드업도 강하게 튀어나오지만
쉬프트 키를 눌러가면서 부드럽게 뭉개줄 수가 있죠. 강하게 튀어나오게 만들어주고, 자, 크레이 빌드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튀어나오는 브러쉬다 생각하시면 되겠지. 강하게 튀어나오는 브러쉬다. 크레이 빌드업은, 크레이 브러쉬는 강하게 튀어나오긴 하는데 좀 부드러워. 그래서 이런 크레이 빌드업은 강하게 튀어나와서 형태감을 빠르게 무브 브러쉬로 표현하는 것보다 크레이 빌드업은 좀 더 세밀하게 전체적인 형태를 좀 더 잡아줄 때 좀 좋겠죠. 그리고 크레이 빌드업은 덩어리를 잡아줄 때, 덩어리감을 잡아줄 때 표현한다. 덩어리감을 잡아줄 때. 여기서 보면은 크레이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쪽에서도 이렇게 덩어리감을 잡아주면서 이런 형태감을 잡아줄 적이 있었죠. 쉬프트 키 눌러가면서 부드럽게 뭉개주고 눌러주면서 뭉개주고. 그래서 덩어리감을 잡을 때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스탠다드 브러쉬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고, 또 하나 사용했던 브러쉬가 있죠. 또 하나 사용했던 브러쉬는 댐 스탠다드 브러쉬. 댐 스탠다드 브러쉬는 면수를 많이 높여주었을 때 이런 강하게 파고 들어가는 주름이라던가 또 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표현해 줄 때 강하게 표현해 주게 되죠. 주름들 표현할 때. 그래서 댐 스탠다드 그렇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되고, 그 외에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엣지 폴리시. 요거는 이제 평평하게 깎아 나갈 때, 평평하게 깎아 나갈 때, 뭐 로봇 같은 거 제작할 때라든가 평평한 부분들을 표현해 줄 때, 평평하게 깎아 나갈 때, 평평하게 깎아 나갈 때, 평평하게 깎아 나갈 때. 갑자기 로봇 같은 형태가 나와 버리죠. 이런 식으로 평평하게 만들어 줄 때, 그럴 때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디바이드 단계를 높여가면서 점차적으로 디테일 작업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보통 1, 2단계쯤에서 무브 브러쉬와 2, 3단계쯤에서 크레이 빌드업을 이용해 가지고 형태감을 또 잡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 4단계 정도쯤에서 크레이 브러쉬를 사용하게 되죠, 보통. 그래서 4단계 이상에서부터 스탠다드 브러쉬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 면수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튀어나오는 부분 범위도 줄어들게 되고 세밀하게 조절하기 때문에 이 단계 부분들을 잘 기억하는 게 좋겠지. 무브 브러쉬 1, 2단계, 크레이 빌드업 2, 3단계, 크레이 브러쉬 3, 4단계, 스탠다드 브러쉬 4, 5단계. 그래서 디바이드 단계가 그렇게 표현될 때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히스토리. 언두 기능이 위쪽에 쭉 있어서 우리가 작업하는 모든 기능들이 저장되게 돼요. 저장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을 모르게 되면은 안 되니까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히스토리 쭉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토리는 여기 있는 툴에 보면은 세이브 에즈가 있죠. 세이브 에즈에서 우리가 저장을 하게 되잖아. 이걸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 툴에 세이브 에즈로 저장하게 되면 이 히스토리는 다 사라지게 돼. 이 히스토리까지 다 남아서 저장하고 싶을 때는 어디서 저장하면 되냐면은 이 파일에 보면은 세이브 해줘야 돼. 파일에서 세이브해서는 ZPR이라는 확장자로 저장이 되게 돼요. 저장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툴에서 저장하는 방법과 하나는 파일에서 저장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 장단점이 있어요.
툴에서 저장해주던 save as는 대신에 용량이 작겠지. 파일에서 저장해주게 되면 아무래도 모든 기능들과 이 모든 히스토리까지 같이 저장되기 때문에 용량이 크다. 그래서 지금 얼굴 같은 경우만 저장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바디 부분에서부터 모든 부분을 저장해주면은 하나 저장할 때마다 1기가가 넘어갈 수도 있어. 몇 기가가 될 수도 있다. 하나의 용량이 엄청나죠.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고, 그리고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하다 보면은 여기 위에 퀵 세이브라고 해서 퀵 세이브. 퀵 세이브를 한 번씩 하게 되면은 이게 어디에 저장되게 되냐면은 라이트 박스에 보면은 세이브 해주는 공간들이 있어요. 세이브. 쭉 세이브 해주는 공간들이 있죠, 여기. 쭉 저장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작업했던 부분들은 퀵 세이브에 보면은 저장이 되게 돼.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갑자기 지브러시가 날아가 버렸어. 이거 어떻게 살리지? 이럴 때 라이트 박스에 보면은 퀵 세이브에 계속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혹시 문제점들이 있을 때 살려나갈 수가 있다. 기억들 하고 계세요. 중간중간 백업도 꼭 받아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높였는데 작업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튀어나오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자, 양쪽 똑같이 해주는 건 X 버튼이라고 그랬죠. X 버튼 누르게 되면은 똑같이 작업을 할 수 있어. 작업할 수 있죠. 더 튀어나오게 표현할 수가 있다. 뭉개줄 수가 있고 컨트롤 Z 눌러서 실행을 취소시켜 줄 수가 있어요. 자, 쭉 작업하다 보니까 입이 이렇게 벌어져 있어. 입이 벌어져 있을 때 내가 작업을 했었죠. 어떻게 작업을 했었어? 컨트롤 키가 마스크 기능이에요. 컨트롤 키가 마스크. 요거 잘 몰랐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컨트롤 키, 마스크.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 마스크가 그려지게 되고, 화면을 클릭해서 이렇게 칠하게 되면은 마스크가 화면에 칠해지게 되고, 또 화면이 아니라 바닥을 클릭하게 되면은 사각형으로 이렇게 칠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마스크란 기능들은 왜 필요하냐면은 마스크가 적용되어 있으면은 브러쉬가 적용이 안 돼요. 마스크가 없는 곳에서는 브러쉬가 적용이 되죠. 마스크를 이용해서 브러쉬가 적용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마스크로 가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을 무브 브러쉬를 이용해서 약간 벌어져 있는 부분들을 닫으려고 하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밑에 입도 같이 선택이 돼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그런데 입을 다물게 되려면은 어느 한쪽 부분들은 마스크를 이용해서 가려주게 되면 편하다. 그래서 내가 작업할 때 그때 마스크를 이용해서 가려준 거예요. 요 위쪽 부분 남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좀 작은 브러쉬를 또 줄여가지고 컨트롤 키를 눌러가지고 또 칠해주면 돼요. 다시 디바이드 단계 한 단계 더 높여줘서 주고 이렇게 칠해주고 이렇게 칠해주고 이렇게 막 마스크를 씌워주게 되고, 무브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윗입술을 내려주던지 아니면은 컨트롤 I 눌러서 반전을 시킨 후에 아랫입술을 위쪽으로 올려주던지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되겠죠. 이렇게 닫아진 입술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부분은 이렇게 겹쳐진 이런 부분들은 쉬프트 키를 눌러가지고 뭉개주면 되겠죠. 이렇게 뭉개주면 깨끗하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이용해서 표현해주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표현해줬지만 하다 보면 컨트롤 시프트 잘못 눌러가지고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적이 또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게 되면은 이 가려주는 기능이에요. 가려주는 기능.
컨트롤 쉬프트 누르게 되면 가려주는 기능이죠. 그래서 다시 나오게 해주려면은 컨트롤 쉬프트 바닥 클릭 해주면 전체적으로 다 나오게 되죠. 한마디로 3D 맥스에서 하이드 키, 하이드 잠깐 가려주는 거. 필요한 부분만 가려주는 거. 또 한 번 클릭하면은 클릭하면 반대, 클릭하면 반대. 이렇게 가려줄 때.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보면서 작업할 수가 있겠죠. 그냥 클릭하면은 다 나오게 되고. 컨트롤 쉬프트 키. 자, 그리고 이렇게 가렸을 때 가려진 부분만, 선택한 부분만 나오게 만들지만 반대로 컨트롤 쉬프트 알트까지 누르게 되면은 이 부분만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려지게. 컨트롤 쉬프트 알트까지 누르게 되면은 이 부분만 가려지게. 이렇게. 나는 이 부분만 좀 정밀하게 좀 만들고 싶다 하면은 다른 부분을 이렇게 놔두고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컨트롤 쉬프트 누르고 이렇게 이 부분만 딱 나오게 해서 그 부분만 더 디테일하게 표현해 주면 되는 거죠. 나머지도 가려주려면은 컨트롤 쉬프트 알트 이렇게 가려주고 이 부분만 가지고 이 앞에서 디테일 작업을 하게 되면 효과적이죠. 전체 다 보이게. 그래서 작업했던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작업을 할 때 보면은 한 번에 이렇게 나오게 될 수가 없어요. 한 번에 이렇게 나오게 될 수가 없고 클레이 브러쉬를 이용해서 조금씩 형태를 다듬어 나가야 돼요. 자꾸 이렇게 다듬고 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그런 형태의 브러쉬의 흐름으로 자꾸 바뀌게 된다고. 그럴 때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단계를 높여주는 순간에서부턴가 디테일 작업을 하더라도 굉장히 깊이 있고 세밀한 그런 느낌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단계를 2단계 높였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린다고 디테일하게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단계를 조금씩 단계를 높여가면서 작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세밀한 표현 부분이 가능하게 되고 여기서부터는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훨씬 더 세밀하게 작업들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보면은 댐 스탠다드 브러쉬를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세밀하게 그리기만 해도 아주 세밀하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세밀하지 아주 딱 봐도 아주 세밀하게.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주름을 더 준다거나 더 눈 부분에서 튀어나오게 해주려면 여기서는 Alt 키를 누르게 되면 튀어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더 추가를 시켜서 여기서 아래쪽에 눈썹 부분도 또 표현해 줘야 되겠죠. 디테일 부분들을 더 표현할 수가 있어. 눈물샘 부분도 이런 식으로 더 추가시켜가면서 형태를 디테일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 좋잖아. 이런 식으로 더 조금씩 더 추가시켜 가면은 내가 원하는 그런 형태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뭉개 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표현해주고 코 부분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상상만 해서 표현하지 말고 꼭 참고 자료들 코의 아랫부분 또 내 자신의 코를 보면서 형태 부분들 좀 참고해 가면서 표현해 주고 그냥 그리게 되면은 어색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어색하면 이렇게 뭉개주고
확대시켜 가면서 이렇게 입술 부분, 디테일 부분들을 잘 살려나가요. 하다가 조금 더 디바이 단계를 높여주려면은 지금 몇 개야? 60만 개밖에 안 돼. 나 같은 경우 디바이 단계를 500만 개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따라 사양이 좀 틀리겠지만 적어도 200만 개 이상 사용할 수가 있게 돼요. 요즘 뭐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툴이죠. 너무너무 좋은 툴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3D Max와 Substance Painter를 배웠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브러시, 그 다음에는 Substance Painter 이렇게. 그 후에 게임 엔진에다가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업했던 결과물들도 나중에는 Substance Painter까지 가져간 후에 게임 엔진에다가 언리얼 엔진에다가 올려보도록 하죠. 굉장히 멋진 최종적인 아웃풋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사이트에 보면 서포트에 리소스에 보면은 여기 알파라고 있어. 알파 라이브러리에 보면은 여러 가지 알파 브러쉬들이 저장되어 있는 게 있고, 그 중에 스킨 부분에서 찾아보면은 이런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죠. 필요한 거나 선택을 해서 다운로드가 되고, 자, 그래서 스탠다드 브러쉬를 선택을 해주고, 여기 알파 브러쉬, 좀 전에 다운로드 받았던 알파 브러쉬를 불러드릴 수가 있어요. 알파, 임포트, 다운로드에 열기 하면 이렇게 불러들여지게 되고, 예를 들어서 드래그렉트를 이용해서 그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주름이 바로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에 맞는 걸 이제 원래는 넣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고 뭉개주는 거예요. 이렇게 Shift 키 눌러가면서 주름 부분들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너무 이제 강하니까 약하게만 이제 주는 방법은, 요 드래그렉트를 할 때 요 강하기 사이즈 G intensity 요 값을 25로 되어 있는 걸 낮춰주는 거지. 한 3 정도? 굉장히 약하게 되죠. 약하게만 표현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피부 부분들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하나만 가지고 표현했기 때문에 각각마다의 필요한 그런 주름의 형태들이 다 다르다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서, 지금 하나만 찾아봤지만 다양하게 좀 다운로드 받아서 필요한 부분들에다가 우리가 적용을 시켜주게 되면은 그런 피부의 재질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표현해낼 수가 있게 되겠죠. 땀구멍, 각각마다 뭐 점도 있을 수 있겠고 상처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런 부분을 표현하게 되면은 이 얼굴에서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훨씬 더 세밀하게 표현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탠다드 브러쉬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알파 브러쉬까지 같이 적용할 수가 있고, 알파 브러쉬에는 적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드래그렉트를 이용하고, 또 프리핸드를 이용하고, 뭐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프리핸드는 우리가 말 그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그려나가는 거고, 드래그렉트는 필요한 부분에
표현해주는 부분에 이렇게 그려서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는 드래그 도트, 도장 찍듯이 꾹꾹꾹 찍어가는 거죠.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꾹꾹꾹 찍어나가면서 만들어 나가. 값이 얼마 안 돼서 쿡쿡쿡쿡 찍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찍어 나갈 수도 있고 스프레이식으로 뿌리면서 찍을 수도 있어요. 좀 더 키워볼까? 스프레이 찍듯이 이렇게 이게 또 처음 만들 때는 편하네. 오, 좋네. 해주고 약간 뭉개주고. 재질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도 있다. 그래서 히스토리를 이용해서 쭉 내려서 다시 우리가 적용하지 않은, 작업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적용시켜주고. 그래서 알파 브러쉬까지 적용해가면서 만들게 되면은 우리가 만드는 이 정도까지는 뭐 큰 문제 없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얼굴에 텍스처 작업하는 부분까지 있는데, 아마 요번 주에는 얼굴 세밀한 부분하고 텍스처 작업하는 부분들까지만 하도록 하자. 간단하게 텍스처 작업하는 부분까지만. 굉장히 이제 그 작업해야 될 작업 툴에 그 툴을 배워야 될 부분이 참 많아 보이지만 이 많은 부분들 중에 우리가 쓰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 여기서 넘겨가면서 하나하나씩 배워보도록 하자고.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긴 있지만.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여기다가 색깔을 여러분이 칠하고 싶을 때는 여기 보면은 M, RGB, RGB, M이 있는데 이 M, RGB는 RGB가 우리 RGB 컬러를 얘기하는 거고 M은 머티리얼을 얘기하는 거예요. M, RGB는 머티리얼과 RGB 컬러를 동시에 칠한다는 얘기니까 색깔을 칠하고 싶을 때는 RGB죠. RGB 체크해주고 G-Add는 G브러쉬로 튀어나오게 한다는 얘기고 G-Sub는 G브러쉬로 안으로 들어가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안으로 들어가게. 알파 브러쉬는 이제 잠깐 멈춰주고 크레이 빌더 G-Add는 튀어나오게, G-Sub는 들어가게. 그래서 단축키로는 G-Add는 그냥 그리면은 튀어나오게 되는 거지만 G-Sub는 Alt키를 누르게 되면은 G-Sub가 되는 거지. G-Sub, Alt키. 그리고 뭉개줄 때는 Shift키. 그런데 이 RGB를 체크해주고 G-Add를 꺼줘야 돼. G-Add를 켜주게 되면은 튀어나오기까지 하겠죠. G-Add는 꺼주고 RGB 체크해주고 색깔을 칠해주는 거예요. 색깔. 지금 화이트니까 아무 색깔이 안 나왔던 거고 그 색깔을 칠해주게 되면은 붉은 색깔로 바뀌게 되죠. 붉은 색깔로 바뀌게 되고 화이트로 바뀌게 되고 붉은 색깔로 바뀌게 되고 화이트가. 그런데 화이트에서 난 요 원하는 부분만 붉은 색깔로 바꾸고 싶다. 이럴 때는 안 되지. 다 바뀌니까. 그래서 먼저 화이트의 이 상태에서 컬러 위에 보면 컬러 필 오브젝트 먼저 해줘야 돼. 그러니까 흰색으로 먼저 다 채워져라. 컬러 필 오브젝트 칠해주고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원하는 색상을 칠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레드로 해도 바뀌지가 않죠. 원하는 색상.
그다음부터 이렇게 칠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또 색상도 마찬가지로 스탠다드 브러쉬를 이용해서 부드러운 에어브러쉬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에어브러쉬 활용하는 거는 포토샵하고 똑같죠. 칠해지. G서브가 돼 있네. G서브 되지 않게 칠할 수 있고, 여기도 RGB 인텐시티 이 값을 조절해 주게 되면은 약하게 칠해지게 되는 거지. 여기서도 확대시켜서 약하게 칠해주게 되고, 좀 더 세게, 강하게. 그 다음에 튀어나온 부분, 이런 튀어나온 부분들을 나는 지워주고 싶다. 그럴 때는 언더 화이트로 칠해주면 지워지겠지. 화이트. 화이트로 칠하게 되면은 지워지게 돼.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얼굴을 칠할 때는 스킨 쉐이더를 사용하게 돼요. 스킨 쉐이더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이제 얼굴 색상 부분들은 얼굴 컬러를 칠해서 칠해주면 되는 거지. 지금은 바로 컬러를 선택해서 칠하게 되지만 나중에는 이제 텍스처를 어느 정도 활용해 가면서 표현하게 되면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표현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좀 칠해주면 좀 자연스러워지지. 강하게 표현하니까. 코 밑에 부분, 이런 부분 좀 더 어둡게 입체감 있게 그 부분. 표현해주고, 또 눈물 샘 부분에는 더 강하게 선홍색, 이 정도 색상. 눈 부분은 좀 더 짙은 색상으로. 허옇게 칠해버렸다. 이건 나중에 수정해 줄 수가 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텍스처까지도 여기서 표현할 수 있고, 이 텍스처는 이렇게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텍스처 부분들을 가져와서 활용할 거기 때문에 사실감 있는 캐릭터에 저번에 했던 그 얼굴 텍스처 있죠? 그 부분들을 바로 여기다가 또 입혀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감 있게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그 장면은 내가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 줄게. 깜짝 놀랄 거예요. 정말 와, 이렇게 사실감이 있나 하고 놀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재질감을 어떤 걸로 우리가 표현해 주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다르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스킨 쉐이더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얼굴 색감 부분들 아예 이렇게 얼굴 색감에 맞는 그런 캐릭터를 이용해서, 머티리얼을 이용해서 표현해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G브러쉬를 이용해서 디테일 작업들을 마무리한 후에 이제 텍스처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기 전에 목 부분의 근육 부분들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목하고 턱선 부분들, 목의 부분, 자, 이렇게 기본적인 디테일 작업을 G브러쉬를 통해서 마무리 작업을 해줬으면은 이제 언랩 작업을 통해 가지고 텍스처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텍스처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언랩 작업은 G브러쉬 안에서도 언랩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G브러쉬 안에서 언랩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G 플러그인에 보면은 언랩이 있어요. 언랩. G 플러그인에 UV 마스터에서 먼저 이렇게 면이 많은 것들을 언랩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수를
줄여줘야 되는데 면수를 줄여주지 못하니까 68만 개 디바이드 한 개 한 단계 높여도 되겠네요. 200만 개, 270만 개 정도 되네요. 270만 개 정도에서 이 정도의 디테일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언랩을 바로 하면 안 되고 여기서 work on 클론을 이용해서 언랩을 할 만한 기본적인 복사본을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work on 클론 눌러주게 되면은 1단계짜리 언랩할 수 있는 복사본이 하나 생기고 이걸 통해 가지고 언랩을 할 수 있고 언랩을 할 때 여기 보면은 unable control paint를 체크해주고 protect를 눌러주고 다시 칠해주고 언랩 꼭 같이 붙어 있어야 될 부분 먼저 칠해주고 트랙트 잘려야 될 부분 이렇게 해서 언랩 다시 플래튼 해보면은 이제 제대로 펼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 안쪽 부분에 이런 문제점이 있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맥스로 가져가서 또 좀 더 수정해 주면 되겠죠. 선 플래튼 해주고 이 상태에서 카피 UVS 하이폴리곤으로 가서 페이스트 UVS 해주면 돼요. 페이스트 UVS 그렇게 되면은 하이폴리곤에 UV 값이 적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로 가져가서 언랩된 걸 한번 펼쳐보면은 UV 맵에 morph UV를 체크해보면은 이렇게 펼쳐진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펼친 부분을 맥스로 가져가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펼쳐보도록 할게요. 엑스포트 헤드 3-1번으로 저장을 해서 파일 임포트해서 불러드리면 되겠죠. 화면에 3D 모델링에 임포트 이렇게 불러들여지게 되고 불러들여진 모델에다가 폴리로 변환시켜 주시고 언랩 UVW를 적용시켜 보면은 언랩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언랩이 되어 있죠. 이게 언랩이 G브러쉬하고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중간 부분을 잘라낼게요. 엣지 따닥 클릭해주고 이거를 브레이크 해주고 체크해서 이렇게 빼주는 거죠. 다시 이렇게 해준 후에 다시 언랩을 하는 거예요. 퀵 필 해주는 좀 더 잘 펼쳐진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요런 문제가 더 있으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따닥 여기까지. 이것도 브레이크. 다시 한번 킥휠 전체를 휠. 이 부분이 어디까지 표현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아래쪽 여기까지도 브레이크. 이렇게 올려주고 다시 퀵. 제대로 이제 펼쳐졌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붙여주고, 스티치 셀렉트. 또 스티치 셀렉트 해주고, 선택해주고, 퀵휠 이렇게 붙여서 표현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펼쳐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펼쳤으면은 이 부분을 폴리로 변환시켜주고, 다시 엑스포트 셀렉트해서 저장을 해주는 거죠. 다음에 3D 모델링의 OBJ 파일로 덮어쓰기. 네, 바꿔치기 해주는 거예요. 임포트 바꿔치기. 바꿔진 거예요. 그러면 언랩을 보면은 바뀌어진 걸 볼 수가 있죠. 언랩이 바뀌어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이 폴리곤도 다 적용되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랩 작업을 굉장히 그 지브러시랑 같이 연계해서 작업하면은 굉장히 수월하게 작업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번 주는 여기서 텍스처를 입혀서 일단 첫 번째로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다음 주에는 이 부분을 좀 더 각각마다의 텍스처, 컬러 맵, 노멀 맵 이런 부분들을 다 하나하나씩 또 뽑는 부분, 뭐 캐비티 맵, 또 앰비언트 오클루전 맵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씩 뽑는 부분들을 보여주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텍스처 기존에 있는 우리 작업했던 텍스처 부분들을 불러들여서 실제와 같은 그런 표현 부분들을 하고 1차적으로 수정해주는 방법, 거기까지만 일단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자, 텍스처에서 이미 우리가 작업했던 텍스처를 캐릭터를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자, 텍스처에 텍스처 불러드리고, 텍스처 임포트 우리가 작업했던 캐릭터 불러드리고, 텍스처의 이 부분 Turn on Spotlight 이거 체크해주면은, 이걸 눌러주고 체크해주면 그리고 옆에 Add Spotlight 이렇게 불러드려지죠.
똑같이 작업을 거의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자 올려주고 스케일, 영 스케일 잡고 이렇게 올려주고 중간 부분을 잡으면은 위치가 옮겨지게 되고 이 부분을 잡게 되면은 위치를 옮겨줄 수가 있고요. 스케일 조절해주고 가장 비슷한 크기로 맞춰준 후에 이렇게 위치를 줄여주고 맞춰주고 위치를 좀 더 줄여줘야 되겠네. 줄여주고 맞춰주고 조금만 더 줄여주고 맞춰주고 거의 잘 비슷하게 잘 맞죠. 눈 이목구비를 잘 맞춰주는 게 제일 효과적이겠죠. 이렇게 맞춰주고 투명도 오페시티 값을 좀 조절해주면서 위치를 좀 잡아줄 수가 있고 이렇게 옮겨주고 좀 더 키워주고 Z키 맞춰보도록 할게요. 약간 크기를 좀 더 키워주시고 이렇게 맞춰준 후에 이렇게 이제 크기를 맞춰주고 그 다음에 넛지 브러쉬를 클릭해서 넛지 브러쉬 넛지 브러쉬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위치를 옮겨줄 수가 있어요. 반대로 비슷하게 위치를 잡아주고 코 부분 내 위치도 잘 맞춰주시고 입의 위치도 잘 맞춰주시고 귀의 위치도 좀 잘 맞춰주시고 이렇게 맞춰준 후에 스팟 크기, 브러쉬 크기 조절해주고 RGB 켜져 있는지 확인해보고 Z키 눌러주고 이제 칠해주면 되는 거예요. 칠해주면 X 버튼은 꺼주고 이렇게 칠해주면 되겠지. 브러쉬 크기 그러면 Z키 칠해지게 되죠. X 버튼은 꺼주고
표현하게 되면 이와 같이 사실감 있게 표현되게 되죠. 옆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해줘야 돼요. 모습에서 표현되는 옆으로 돌려서 다시 Z키 다른 텍처 옆모습 임포트 모습 불러들이기 또 키워주고 옆부분 맞춰줘야 되겠죠. 맞춰주고 다시 넛지 브러쉬 넛지 브러쉬를 이용해서 맞춰주면 되겠죠. 이렇게 맞춰주고 다시 Z키
이쪽도 텍스처 반전 좌우 반전 미러 반전시켜주고 반전 또 너치 브러쉬 키워주고 이렇게 너치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꺼주고 이쪽 부분은 색상을 중간 톤을 맞춰서 칠해주고
해주고 폴리곤으로 선택해준 후에 퀵필 좌우로 나눠주죠. 랩 매핑 노멀 매핑 백 프론트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이건 줄여주고 키워주고 오빠 그거 엄마 휴대폰으로 했어? 해줄게. 아니 해요 안 해줘. 아빠는 자, G브러쉬로 가져가서 임포트 불러드리기. 그래서 잘 펼쳐졌는지 UVW 맵 morph UV 잘 펼쳐졌죠. 자, 여기다가도 눈을 텍스처 좀 크게 해서 텍스처 눈 확대시켜주고 오퍼시티 값 조절해서 오퍼시티 쳐주고 좀 더 키워주고 좀 더 키워주고
엄마가 그 신비 아파트 새로 나온 더블엑스 카드 사준다? 그래? 어. 와우. 이런 식으로 눈까지 텍스처를 한번 입혀봤어요. 다음 주에는 기본적인 텍스처 부분과 노멀 맵, 그리고 앰비언트 오클루전 맵, 또 캐비티 맵, 범프 맵 이런 부분들을 뽑아서 좀 더 사실감 있는 텍스처 부분들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해 보시고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질문들 해주시면은 답변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